리맥스 골드에셋의 윤민선입니다. 먼저 맥스 트레이닝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어느덧 중개 업무 이제 5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아직 배워야 될 부분이 많지만, 어, 거창한, 노하우보다는 제가 현장에서 느낀, 점과 또 제가 어떤 방식으로 업무를 해왔는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그 과정에서, 느낀 점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개인적인 그런 경험들이지만 오늘 나누는 그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업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좀 할게요. 예. 저는 이제 골드에셋의 유민선이고요. 이전에는 와이드 파트너스에서 근무했습니다. 지난해 5월 골드에셋으로 왔고요. 그리고 그전에는 어, 제가 미국 거주 경험이 한 8년 반 정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남편이 주재원으로 나가는 바람에 전업주부로 한 9년 동안 있었고, 그때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굉장히 활발하게 미국 중개업을 하셔서 그 영향으로 뭐 짧게나마 저희가 라이센스를 뉴저지에서 따서 도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시티은행 서울자산관리부에서 소유부동산 자산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첫 직장은 저스탈 투자자문회사였습니다. 음, 제가 하는 주요 업무는 제가 보다 보니까 뭐 주로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상업용 부동산이라고 하면 여러 분야가 있는데 저는 주로 이제 빌딩, 매매 및 임대차 하는 것 같습니다. 규모는 작은 소형부터 최근에는 이제 대형 빌딩, 간접 투자 방식으로 매수 자문을 좀 해드렸어요. 그리고 고급 주거는 제가 상업용 부동산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파생되는 부분이 고급 주거여서 그렇게 좀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시장에 고급 주거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럭셔리 하우징, 햄튼, 킹스 뭐 여러 부동산들이 있는데 그들이 훨씬 더 전문적으로 하고 조직적으로 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업무를 고급 주거는 어떻게 하냐면 발단은 사업을 찾아드리던 저희 아시던 대표님이 자택 매도 전속 맡으면서 성북동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 또 파생이 돼서 주변 분들이 제 현수막 보고 연락도 주시고, 그래서 최근 전속은 뭐 성북동, 평창동, 그리고 또 그분들 파생돼서 뭐 한남동 등 단독주택도 있고, 어, 그리고 고급 빌라 민 아파트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강남 한남동, 최근엔 성수동도 알아봐 달라 하시고, 용산도 알아봐 달라 하시고, 그래서 고급 주거는 업무 영역이 크진 않지만 그때그때 필요한 니즈에 따라서 요청이 들어오면 하는 형태입니다. 해외 부동산은 제가 아까 잠깐 소개해드렸듯이 해외 거주 경험이 있어서 이제 미국 지역만 가끔 하는데 이걸 업무를 어, 포션이 넓게 보고 하지는 않고요. 가끔 이런 니즈가 있으면 2023년에도 제가 뉴저지 콘도 하나 팔아드린 적이 있어요. 예전에 해외 부동산 업무 소개될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저를 찾아오시는 고객들은 따로 니즈가 있습니다. 국내에 컨트롤 타워처럼 누군가 옆에서 일해줄 사람이 필요할 때 그럴 때는 예, 제가 그때그때 간략하게 직접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런 지역 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국내에 제가 주거 사들였던 경험들 뭐 이런 분들은 외국인 국내 부동산 투자 아니면 예 제가 지난해 브라이튼 사들였는데 그런 경우도 그때는 이제 어 토지거래 허가제가 적용이 안 되는 지역이라서 그리고 외국인 규제도 좀 덜할 때라서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업무들을 현재까지 해왔습니다. 최근 2년간 업무 실적을 조금 정리해 봤어요. 봤더니 이제 주로 이렇게 두 가지, 상업용 부동산, 고에 있는 메타타우고요. 저희 이제 메타팀, 형성이 돼서
꾸려서 같이 공동 작업으로 이렇게 매각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역삼동 포커스 빌딩은 이따 잠깐 소개해 드리겠지만 역삼동 한국은행 뒷자리에 지난해 225억에 법인 고객 매수해 드렸습니다. 사옥용으로. 그래서 포커스 빌딩 같은 경우는 거래는 지난해 했지만 잔금을 올해 치러서 올해 2월 매출은 포커스 빌딩 잔금으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매수자문 이제 K파이낸스 타워는 명동에 있는 빌딩인데 대형 빌딩인데 저 혼자 하진 않았고요. 예, 자산운용사랑 협업했습니다. 예, 이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당동 KW 빌딩 같은 경우는 약수역에서 청구역 사이에 소형 신축 빌딩입니다. 오래전부터 이를 전속으로 공동 전속으로 하고 있었는데 임대차 몇 개 층이 네 개 층이 채워져서 이제 그거 환산 보증금을 하면 이 정도 규모로 되었던 것 같습니다. 동탄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법인 비과밀억제 권역의 법인 신규 오피스 세워야 돼서 이제 그렇게 알아봐 드린 것 같습니다. 고급 주거는 주로 이제 뭐 단독주택들도 많이 했는데 사실 거래가 직접 이루어진 것들은 노년 브라이튼에서 많이 나왔네요. 지금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외국인 고객분 한국 투자하셨던 경우고요. 그리고 그 물건을 다시 전세 임대차 진행해드렸고요. 또 다른 분 전세에 한번 들어가서 임대차 했었고 청담 린든글로브 예, 임대차 한 번 이렇게 했습니다. 몇 가지 제가 업무 사례 몇 개 뽑아봤어요. 몇 개 뽑아봤는데 최근에 했던 포커스 빌딩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이 빌딩 나온 지 시장에 나온 지 한 3년도 넘은 것 같습니다. 요건 되게 재밌는 스토리가 있는데 이 빌딩은 작년에 거래가 되었지만 사실은 2년 전에 제가 계약서 초안까지 오고 가면서 매수 고객 이분하고 작업을 했던 물건이에요. 기존 고객이 계약서 단계까지 갔다가 그 당시는 사실은 250억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계약서 초안 나중에 보고 되게 감회가 새로웠었는데 그래서 그때는 아쉽게도 마지막에 계약이 도장을 찍지 못했어요. 이유는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막판까지 가다가도 어그러지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되게 재밌게도 대출을 알아보던 중에 은행에서 물건에 대한 검토, 대출 검토만 해주면 좋은데 자체 고객 내 물건을 소개를 해드린 거예요. 숨은 물건이라고 부동산 시장에도 안 나와 있다고 굉장히 가성비가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그 다음 주에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주말에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좀 무산이 돼서 아쉬웠던 케이스였는데 다시 건물을 좀 매수를 생각이 있으시다라는 정보를 좀 알게 됐고 또 이 건물도 관심이 여전히 좀 있으시다는 거를 알게 되어서 제가 다시 작업을 했던 케이스예요. 한 가지 굉장히 또 좋았던 건 이 당시에 딜 파트너 상대편 중개법인 담당자가 또 그동안 신뢰가 좀 쌓여서 업무 소통이 굉장히 빨랐고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9월에 처음에 쓰려던 250억에서 225억으로 내려와서 고요. 이 과정 속에서 이제 막판에 조금 어려웠던 거는 매도인은 무조건 많이 깎아줘도 230이라 했어요. 230. 그리고 매수인은 225에서 올라갈 생각이 1도 없다. 그냥 225면 하고 그 이후는 생각이 없다. 뭐 이러던 찰나에 팽팽한 줄다리기가 있었고 또 매도자 측에서도 한번 이미 매수자의 존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그러진 적이 있어서 약간 거부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좀 가장 허들이었고 한 가지 좋은 건 스피드가 날 수 있었던 건 이미 한번 검토했던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당시에 이건 리모델링 해야 되는 건물이거든요. 현재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속도는 좀 물건 검토에나 분석에 대해서 속도가 빠르지는 않지만
마지막에 가격에 대해서 너무 팽팽해서 서로 중간 접점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때 저희 대표님, 류가나 대표님도 좀 조언을 좀 해주셨고, 또 저희 측에서도 마지막에 상대편 부동산이랑 같이 조금 공동으로 이건 하나로 그냥 같이 작업하는 게 낫겠다라고 저희가 직접 만나겠다라고도 얘기가 좀 들어갔고 해서 막판에 진짜 매도인이 요즘 시장을 저희가 좀 알려드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매도인이 많이 좀 내려와야 하는 시장이다라는 걸 좀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매수인이 원하는 225억에 이게 평당 가격으로는 1억 1,600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얘가 굉장히 재밌게도 테헤란로 이면인데 1종이고요. 지금 연면적을 보시면 681평 4층 건물인데 어, 요즘 용적률 완화로 한 개층을 증축할 수 있는 지금 허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매수인께서 여러모로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고 또 지금 리모델링 하는 과정에 증축이라는 굉장히 좋은 호재도 만난 그렇게 기분 좋게 거래한 사례입니다. 두 번째는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메타타워2예요. 동수원 사거리에 입지하고 있고요. 사실 지난해 메타타워 저희가 3개 를 전속 업무를 맡았어요. 수원, 부평, 부산을 맡아서 진행을 했고 현재는 이제 전속은 끝난 상태이고요. 나머지는 오픈 상태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전속을 받고 2개월 내에 저희 이제 팀에서 계약을 한 케이스예요.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됐었고 어, 이 건물은 200억 원에 거래가 됐지만 수원에서는 200억 원이 굉장히 좀 그래도 무게감이 있는 그런 사이즈였던 것 같아요. 여기에 재밌는 스토리는 이 건물이 동네에서 인지도가 있는 현대 사옥으로 쓰던 건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건물을 음, 메타에서 매입을 해서 사무실로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공간을 메디컬로 용도 변경을 해서 메디컬 임차사를 넣은 케이스예요. 근데 여기는 한 가지 재밌었던 건 저도 이걸 하면서 많이 배웠는데 제가 MSO, 뭐 메디컬 이런 시스템들을 잘 몰랐어요. 당시만 해도. 근데 이 메타라는 업체가 어, 메디컬 경영 컨설팅까지 같이 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자체 브랜드인 뭐 플란, 다이트 한의원, 뭐 셀팅 클리닉, 뭐 이런 브랜드들을 입점을 시켜요. 근데 보통은 이 이유가 어, 임대를 했을 때는 본인들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병원 자리로서 굉장히 좋은 입지와 컨디션 좋은 건물을 매수를 해서 그 브랜드를 넣습니다. 어, 근데 이런 과정을 보통 매수인들은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이거 세일 앤 리즈백 아니면 보통 시행사들이 처음에 건물 사서 싹 리모델링해서 딱 바로 엑시트하는 한 1, 2년 후에 바로 엑시트하는 이런 구조로 잘못 그렇게 많이 오해하시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설명하는 과정이 굉장히 좀 처음에는 필요했고 결과적으로는 이 건물도 병원 하시는 원장님이 매입하셨는데 하다 보니 이런 건물들은 마케팅 할 때도 어, 병원 하시는 의사분들이 굉장히 더 이해도가 높겠다. 뭐 이런 케이스도 아이디어도 있어서 나중에 그런 식으로 마케팅을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에 매입을 해서 11월에 클로징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했던 업무고요. 아시다시피 사이즈가 큽니다. 여기는 모두 다 아시는 건물일 텐데 많이들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좀 지도를 안 놨었네요. 바로 옆이 한국은행이고요. 이 옆이 이제 신세계 본점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보면 한진 해운 건물 바로 옆이 롯데백화점입니다. 어떻게 업무를 시작하게 됐냐면 이 업무는 사실은 이것도 기존 고객이었어요. 제 1년 전에
모 기관에서 계열사에서 사옥용 건물을 매수하고 싶다라고 해서 제가 도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는 첫 번째는 강남에 원하셨어요. 그래서 강남에 500억 정도의 규모의 연면적 전용 면적 한 700평 정도 나와야 한다. 규모는 작은 규모는 한 500억 정도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처음에는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급하게 진행하다 보니 그들이 이제 기존에 쓰던 건물의 임대차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급하게 매수를 하려다 보니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했어요. 하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그때 굉장히 좀 열심히 노력을 했었고 그 당시에 새 업체가 저 말고도 이제 다른 중개법인 두 군데서 더 이렇게 일을 했었는데 그때 좀 좋게 봐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그 업무가 클로징을 못하고 강남은 우선 드랍하고 1년 임대 재연장하겠다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1년이 되지 못한 거의 이제 1년 차 다가오는 그 전에 연락이 좀 다시 오셨어요. 좀 많이 공개할 수는 없는데 극비리에 좀 진행을 해달라. 내부에서도 한 4분 정도만 한다. 그런데 요번에는 CBD로 가고 싶긴 하다. 근데 CBD가 맞는지 왜냐면 CBD 공급도 많고 뭐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도 아직은 태평 중이다. 물건을 좀 달라. 그리고 브리핑을 좀 해달라.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이제 찾게 되었어요. 그게 작년 하반기였던 것 같아요. 10월부터 작업을 했고, 아니, 9월 말부터 작업을 했고, 그래서 찾았는데 아시다시피, 명동에는 좀 아예 CBD엔 아예 큰 연면적 10,000평 이상의 건물 아니면 아예 좀 소형이 많고, 이 중형 빌딩이 많진 않았어요. 그들이 원하는 연면적들은 뭐 한 1,500평 정도를 원했는데, 연면적 1,500평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막 찾다가, 어, 그 당시에 나온 것들을 이렇게 다 많이 수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5개 안쪽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K파이낸스도 그렇고 도반도 그렇고 몇 개 시장에 나와 있는 좀 큰 빌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는 임대차 주고 혹시나 해서 같이 리스트를 넣었어요. 넣고 이제 큰 빌딩, 그다음에 정말 딱 사이즈 맞는 빌딩을 중간에 넣고 그다음에 조금 좋아하시진 않겠지만 연면적은 맞는 그런 빌딩을 이렇게 사이드로 놨어요. 그래서 보통 저는 드릴 때 처음에 많이 드리진 않고 뭐 5-6개 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게 마음에 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빌딩을 한번 트라이를 해보자. 여러모로 맞는다. 단 자금 규모가 좀 많이 크다. 내부적으로 승인을 좀 받아야 하는데 어, 이거를 같이 펀드 작업을 해서 보통주 투자자로 해서 들어가고 싶다. 그렇게 이제 저희가 이제 업무 진행이 되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이 딜을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오피스 빌딩이 한 동이 있고요. 이게 메인 오피스 빌딩입니다. 이 옆에는 주차 타워가 있습니다. 여기는 정석기업이라고 한진기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30%는 여기 아니 70% 30%는 정석기업이 갖고 있고요. 그래서 70%는 이제 여기 현재 소유 펀드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오프 스트리트 파킹랏은 지상 주차장 이렇게 해서 지금 3가지 자산이 대지, 여기 주차타워 70%, 여기 K파이널 센터 이렇게 해서 시장에 나왔어요. 근데 이 정보는 사실은 이 딜은 입찰이었습니다. 일반 부동산 매각이 아니라 이 정도 사이즈면 이제 입찰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찰 구조였고 제가 할 수 있었던 거는 여기까지 이걸 결정하기까지의 과정들을 제가 내부 보고 라인 같은 것들을 다 이제 해드렸고 나중에는 자산운용사에서 입찰을 직접 들어갔는데 코어기였죠. 처음에는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원하시는 물건은 우선 이렇게 찾아드렸어요. 여기 이렇게 리스트가 있고, 다행히 제가 좀 점수를 딸 수 있었던 건, 자체적으로도 많이 알아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드린 물건이랑 겹치지가 않았어요. 그게 하나 좀 럭키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기존 사례부터 해서 제가 더 디테일은 좀 다 넣지는 못했는데,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것, 그리고 또 잠재 물건도 제가 좀 파악을 해서 앞으로 나올 것들을 제가 몇 개 해서 드렸어요.
그렀는데 운이 좋게도 그래도 이 중에 리스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이 K-파일럿 센터를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정했고 그다음부터는 사실은 그냥 물건만 토스했으면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매각 자문이라고 저기 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단순히 예, 물건 뭐 파이낸스 피 정도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하기까지 수익률을 같이 조금 내드렸던 것 같습니다. 아니 수익률 플러스 어, 아, 의사결정하기까지 왜 이거를 해야 되는지 자체적으로 예산 플러스 어, 보통주로 들어갔는데 이제 우선주 투자자 그다음에 론 포션까지 다 해서 어, 최종 결정권자가 결정하실 수 있게끔 그 백업 데이터를 같이 드리고 그다음에 업무 보고 들어가는데 그걸 같이 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조금 저도 느꼈을 수 있었던 게 저희가 에셋들만 할 수는 에셋들만 일반 에셋들만 하지 않아도 나한테도 이제 이런 딜까지도 저희가 하면 어프로치가 가능하구나.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고요. 사실은 요런 부분들은 운용사랑 일 많이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뭐 저보다도 더 이제 더 잘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겠지만 저로서는 좀 큰 업무 처음 해본 사례가 매우 인상 깊습니다. 음, 벌써 20분 됐네요. 그래서 제가 업무를 하면서 좀 느꼈던 거는 이제 사실은 뭐 전략이라고 거창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것도 있고 일부는 또 내가 요런 것들은 조금 업무를 하는데 잘 통했다. 성과로서 잘 통했다. 뭐 이런 것도 같이 있는 것 같아요. 한 6개 정리해 봤습니다. 우선은 아까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저는 이제 많은 홍보를 하거나 제가 뭐 SNS를 잘하거나 이런 케이스는 아니었고 5년 하면서 느꼈던 거는 처음에는 되게 계약이 좀 안 나오고 이런 에이전트였지만 하나하나 딜을 할 때 조금 최선을 다했던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때를 기억해 주시고 나중에 다시 연락이 오는 케이스 아니면 소개를 해주는 케이스들이 조금 저한테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걸 바탕으로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고객풀이 좀 쌓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1년 차보다는 2년 차, 2년 차보다는 3년 차가 고객이 이렇게 조금 더 풀이 있었던 거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조금 어떻게 보면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도 해주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집사처럼 일을 좀 잘 해주시는 조금 딱 밀착 마크를 좀 잘한다라는 약간 그래서 물론 전문성도 기반이 돼야 되겠지만 신뢰라고 한다라고 하는 건 그냥 뭐 다른 것보다 저는 약간 밀착해서 하나하나 좀 디테일하게 좀 해드리는 거 그런 부분들이 좀 신뢰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 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빠르게 진행되는 임차보다는 매매에 조금 더 적합한 그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다 보니 임대차는 좀 스피드도 많이 필요한 것 같고 매매는 이렇게 세심하게 챙기는 실행력 같은 것들이 신뢰로 연결이 돼서 나중에 계약할 때도 그렇게 어, 고객을 컨트롤할 수 있는 파워로 이어지지 않나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고객 관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의 성과 절반 이상 최근의 성과는 다 기존 고객들이었어요. 제가 1, 2, 3년 차에 컨택해 오던 고객들, 또 신규 고객도 있는데 저희가 전속 위주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새로운 일을 맡으면 사실은 거기에 집중하게 돼서 예전 고객들을 잘 못 챙기는 케이스가 생겨요. 근데 저도 항상 느끼는데 그래도 꾸준히 중간중간 체크하고 그때는 이제 성사가 되지 않았지만 현재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가끔씩 연락하면서 또 관계 유지도 하고 그러다 보면 특히 기회가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올해 초반에도 제가 딱 업무 이제 연초에 시작하면서 올해는 기존 고객들을 또 꾸준히 체크하면서 또 연락을 좀 드리고 또 내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같이 좀 공유를 좀 해드려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의 강점 집중은요. 어, 에이전트님마다 본인들의 장점이 다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업무 분야로 따지면 뭐 메디컬에 강하신 분, 뭐 리테일에 강하신 분, 뭐 개발, 금융 다 있겠지만, 어,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어, 어떤 거창한 거라기보다도 본인의 성향이 굉장히 부지런하고 또 파밍을 참 잘 다녀서 물건 확보가 굉장히 잘 된다.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능력인 것 같아요. 최근에 뭐 알아봐서 임대차 같은 거 도와드리는 것도 있는데 굉장한 스피드와 또 물건 확보가 많이 돼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본인, 좀 잘할 수 있는 강점에 좀 집중을 해서, 하시면, 뭐 어떤 분들은 AI도 잘 쓰시고, 뭐 마케팅 역량도 풍부하셔서 그런 것들을 또 잘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예, 그런 것들을 조금 많이 이용하시면 좀 성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이제 제가 대학원 때 부동산 투자금융을 했지만 그때는 그게 이렇게 부동산 중개업이랑 연결될 거라고는 그때는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요번에 최근에 하던 이런 업무들을 하다 보니 가끔씩은 또 이게 집중해서 쓰일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이거는 가장 제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긴 해요. 사실은 제가 좀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요즘은 워낙 뭐 유튜브, 블로그, SNS 채널들을 잘 활용하고 계셔서, 제가 체감합니다. 확실하게,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주거도 그렇고, 또 본인 홍보하기도 그렇고, 또 본인 업무하는 거를 공유하기도, 남들이랑 하기도 그렇고, 근데 다 잘할 수는 없으니 잘할 수 있는 채널 하나를 선택해서 집중해가지고 좀 발전 계속 시키면 어떨까 하는 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제가 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긴 하고, 또 최근 들어도 가장, 어, 도움을 받았던 부분인데요. 저희 리맥스의 가장 강점이 여러 가맹사와 그다음에 여러분들과 여러 에이전트 분들과 협업할 수 있는 이런 이제 터가 마련됐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좋은 이제 네트워크 확장이 좋고요. 플러스 또 이제 그런 이제 느낌도 있어요. 내부뿐만 아니라 저희 이제 뭐 중개업 아니면 중개업 아니더라도 부동산 업계에 있는 동종업계 분들과 좀 자주 만나시면서 네트워크 하는 것도 굉장히 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일을 하다 보면 저도 느끼는 게 물건도 중요하지만 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딜 상대방, 뭐 매매라고 하면 매도인, 매수인도 중요하지만 상대방 누구랑 일을 하느냐도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네트워크들을 또 형성하면 중간중간 또 만나고 하다 보면 빠른 정보와 제가 모르는 정보들도 이렇게 수집이 또 되고 시장 상황도 좀 느끼게 되고 또 제일 중요한 건 저희가 나중에 클로징을 해야 되는데 음, 필요한 시점에 정말 빠르게 저 같은 경우도 이번에 많이 좀 도움을 받았던 게 물건 확보도 좀 그랬었거든요. 이게 좀 계약으로 연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제 마지막으로 어, 업무를 하다 보면 저도 요것들을 가끔씩 놓치는 케이스가 있어요. 뭐 물건들도 요즘에 어떤 물건이 나와 있는지, 뭐 매매든 임대차든. 뭐 임대차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준비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하는 것 같은데, 어, 어, 제가 요즘 어떤 물건이 새로 나왔는지를 뭐 놓칠 때가 좀 있어서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체크를 좀 하고 요즘 부동산 관련 뭐 뉴스나 기사들도 많으니 뭐 그런 플랫폼도 많이 활용하셔서 계속 수시로 체크하는 그런 습관이 있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다. 이게 어느 때 좀 가장 느끼냐면 고객하고 상담할 때 신규 고객 상담한다든지 아니면 기존 고객분들이랑 이제 얘기를 나누다 보면 그런 물건 요즘 나왔는데부터 뭐 얘기하면 제가 더 정보가 없을 때가 가끔 있고 그래서 또 막 채우다 보면 또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뭐 신뢰가 또 얻을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 물건들을 체크하는 습관이 좀 있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느덧 이제 좀, 음,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어, 제가 1년, 2년, 3년 차 때는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제 작년부터 제가 조금 이제 건강 관리도 조금 이제 신호등이 켜졌고 좀 그렇기도 한데,
요즘 들어서 이제 업무할 때 자기 관리가 굉장히 좀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건강 관리 가장 중요한데 건강 관리랑 그다음에 저희가 업무가 이제 마인드 컨트롤 굉장히 중요해야 되는 업무이다 보니까 딜이 끝까지 몇 프로 가다가도 안 될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는 일도 많지 않습니까? 고런 것도 그렇고 또 요즘은 뭐 외모부터 해서 복장부터 해서 막 요런 것들도 좀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자기 관리하는 게 업무 스킬을 채우는 것보다도 또 영향을 줄 때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부터 잘 관리해야지 지속적으로 꾸준히 업무들을 잘 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바쁜 업무 속에서도 건강 잘 챙기시고 함께 좋은 성과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